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타원 관련해서 실력편 문제 마지막까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정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접선. 그러니까 크게 타원이건 포물선이건 쌍선이건 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이론, 교육과정의 구성, 그다음 문제의 출제 원리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디테일하게 문제를 보셔야지만이 낯선 문제가 나오더라도 올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원 같은 경우는 정의 아니면 무조건 접선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죠. 뭐 직선과 타원 사이의 뭐 관계라든지 뭐 이걸 이제 근거계 관계를 푸는 것도 배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큰 측면에서는 초점과 관계 있는 문제는 정의고요. 그 나머지 형태의 문제는 직선과 관계가 있는 뭐 대부분 접선 문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하겠습니다. 2-20번. R은 루트 2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런 게 이제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R 세타로 표현된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뭐 원형좌표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지름 R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R과 세타로 표현하는 좀 이런 상위 과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이걸 가지고 단 세타 0부 360세타일 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를 X라고 놓고 요거를 Y라고 놨을 때 이 XY 관계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지지고 볶아서 R도 소거하고 세타도 소거해서 얻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식 중에 하나가 이거 제곱 얻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R이 보이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집어넣게 되면 어쨌든 뭐 될 것 같고요. 이 식은 한번 분수를 좀 없애볼게요. 루트 2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는 1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거는 이게 X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R하고 세타를 다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 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앞에 뿔마가 붙어 있겠지. 그래서 이제 R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R은 0보다 크다라고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이제 푸는 건데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이 상태는 놔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보기 싫잖아. 이걸 넘겨서 제곱하면 루트를 없앨 수가 있죠.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1-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없어지죠. x제곱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타원이 타원. 2분의 보통 대문자 x라고 쓰지 않고 소문자 x라고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뭐 이런 타원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이게 타원의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세타가 0부터 360 사이면은 요 값이 플러스 r부터 마이너스 r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x의 범위를 구하는데 이 x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여기 타원 자체가 이미 실수 전체가 아니야. 근데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세타가 0부터 360도까지 0부터 2파이까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뭐 도형 한 바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실수 전체 아니 그냥 이 식 자체에서 말하는 정역이 전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0부터 360도가 0부터 뭐 180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타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민주형은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이미 코사인 세타 갖게 되는 값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따로 안 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타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타원에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뭔 소리지? 일단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y 제곱 이퀄 1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타원이냐면은 뭐 이런 타원이야. 잘 모르겠어. 어느 쪽으로. 근데 그 타원에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접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접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직인 두 타원의 접선의 교점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뭐 수직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교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싹 다 모아놓으면은 무슨 도형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교점을 이제 구할 겁니다. 지금부터. 뭐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이제 이 타원하고 이 타원은 무슨 관계인가? 근데 이 타원이나 이 접선은요, 이 타원의 접선이고요. 수직이라고 하면은, 기울기 곱 마이너스 1로 풀면 좋겠네. 그러면 요 직선의 길기 m이라고 놓으면은, 요 직선 길기는 m분의 1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하면서 길기 m인 접선의 방식은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이게 1번 접선이야. 2번 접선은요, 길기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m분의 1x 뿔마 루트 a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m의 제곱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어요? 근데 나는 뭘 찾고 싶다고? 요 둘의 교점. 그러니까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과연 어떤 자취를 나타내는지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뭐에 상관없이, m에 상관없이. 왜냐면 이 m이라는 것은 이미 놓은 건데 이렇게 생긴 m도 있고 이렇게 생긴 m도 있으니까 그 m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m하고 상관없이 항상 어떤 도형을 지나는 거예요. 그 도형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m을 소거하면 m하고 상관없이 이 두 식을 지배하는 xy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ab는 놔도 상관없죠. ab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를 보는데 분수가 좀 보기 싫다. 양변에 m을 한번 곱해볼까요? 이 값은 my는 마이너스 x 뿔마 루트의 요한을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더하기 m제곱 b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할 건데 루트만 남겨놓고 이렇게 제곱을 잠깐 해볼까요? 지울까요? 그림에다가. 이걸 넘긴 다음 제곱하게 되면은 y제곱 마이너스 2mxy 더하기 m의 제곱 x의 제곱 이퀄 a제곱 m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넘긴 다음 제곱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2mxy 더하기 m제곱 y제곱 이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복잡하네. m을 어떻게 소거할 수 있거든요. 이게 더하면 소거가 되죠. 일단 없어지고요. 그 다음 y제곱 앞에 m제곱 더하기 1이 있고 x제곱 앞에 m제곱 더하기 1이 있으니까 m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이것도 a제곱으로 묶어내면 m제곱 더하기 1이고 b제곱 묶어내면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또 m제곱 더하기 1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써서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값에 상관없이 항상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타원 중에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접선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접선. 다시 말하면 m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런 점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직인 거니까. 그럼 이 점에 해당하는 정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방법을 푸는 것은 기울기로 푸는 거니까 기울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생긴 상황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금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점은 반드시 a, b 아닌가요?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니까 이 점이 a, b가 되겠습니다. 수직이 되려면. 그러면은 그 a, b라고 하는 것도 역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 전체가 다 답이 되는 거죠. 자취 문제는 항상 전체가 되는지 일부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다음 2-22번. 중심이 점 C,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x축과 원점이 아닌 점 P에서 만난다. 원위의 점 Q와 이 점을 지난 접선 위의 점 R을 잡아서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게 만드는데 이게 접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원점 중심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원 C를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회전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원 전체를 한 바퀴를 뺑그르르 돌리는 거야. 그럼 그때 얻어지는 요 R이 어떻게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그 R의 자취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취 문제가 좀 많네요. 근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원이 한 바퀴 뺑 돌다면은 어쨌든 원점을 지나고 중심이 C니까 한마디로 이 원 중심 C를 한 바퀴를 뺑글어 돌리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조건이 안 나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빨간색 1입니다. 1. 이를 갖다가 한 바퀴를 뺑 돌린단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심을 한 바퀴를 돌린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C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 원은 뭐 이런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그 얻어진 R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등각을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점 C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원을 돌린다는 행위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을 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 중심으로 이 중심인 C를 한 바퀴를 뺑 돌린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C의 좌표는 언제나 원점까지 거리가 1이고 원의 반지름 1이니까 그 다음에 X축 양의 방향으로 세타가 되는 한 바퀴를 뺑 돌리니까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는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자,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역시 자취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실수 전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또 문제에서 단점 Q의 Y좌표가 양수니까 당연히 R도 뭐 그와 관계가 있겠죠. 접하는 거니까.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라는 말이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중심 C의 좌표가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은 이 Q의 좌표는 여기가 1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것의 Y좌표인 사인 세타에다가 2를 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R의 좌표가 뭐냐면은요. Y좌표가 사인 세타 더하기 1이에요. 그럼 X좌표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이가 평행사변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게 지금 그대 내리면은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역시 코사인 세타. 왜냐면 중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뭡니까? 2코사인 세타니까 요 길이 역시 2코사인 세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는 3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X좌표와 이것의 Y좌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코사인 사이드는 3분의 X니까 3분의 X가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 이 값은 Y-1이 사인이죠.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게 답인 거죠. 자, 이해하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정의역 확인 항상 하셔야 돼요, 정의역을. 보통의 정의역이 이제 접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수직하거나 평행한 거를 이렇게 잘 고려를 하시거나 분수가 되는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따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확인을 잠깐 할게요. 네. 정의역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각을 변화를 시키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봤더니 요게 이 각이 세타인 거잖아요, 지금. 이 세타가 만약에 0이면 이게 지금 원의 중심치가 여기에 있고 이런 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고 x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똑같이 그어서 이렇게 편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세타가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돼서 C가 이런 정도 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이런 상태의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원점이 아닌 X축에 만난 점이 P인데 이거는 이제 원점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한 변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한 점에서 만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나 또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 2분의 3파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놓고 단 x가 0이 되면 안 된다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취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문제를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만족한다는 게 일단은 P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추가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23번. 두 문제 남았네요.
타원 위를 움직이는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건 뭐죠? 이 타원이 하나가 있는데, 타원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인가요?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때 얻어지는 X축, Y축과 원점 만드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접점으로 한번 식을 써볼까요? X1, Y1이라고 그 접점 P를 놓게 되면은 이 타원의 접선 방식은 4X1X 더하기 9Y1, Y는 36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럼 X절편이 뭡니까? Y 0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 값은 4X1분의 36. Y절편이 뭡니까? Y절편. X 0 대입하는 겁니다. 나누시면 이 값은 9Y1분의 36. 물론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네, 접선이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시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넓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문제가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뭐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4, 9, 36이고 2는 약분하면은 18이 되어서 이 값은 절대값 x1, y1분의 18.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최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네, 그지? 얘가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되지를 봤더니, x1, y1을 지배하는 식이 하나가 있죠. 이 식이 x1, y1 집어넣으면 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 x1 제곱 더하기 9, y1 제곱은 36을 만족해서 이걸 통해서 이게 언제 최대가 될지 보는 겁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또 산술기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언제나 2루트 이거 곱하는 겁니다. 4x1 제곱 9y1 제곱 하시면 이 값은 4, 9, 36이니까 6이 12가 돼서 12루트 루트는 어쩌고 없으니까 절대값 x1, y1 제곱한 다음 루트를 씌우니까 이게 36인 거예요. 얘가 약분하면 3이 되니까 x1, y1의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3이니까 이 전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분의 18이니까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6. 항상 확인. 등호가 성립할 때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얘 등호 성립할 때는 요거 같을 수 있어야 돼요. 4x1 제곱 이퀄 9y1 제곱일 때가 등호인데 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24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과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괜찮은 문제. 대놓고 접선을 물어보지 않지만 접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문제인 것을 수능에서 개발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던가요? 점 A 0,4와 타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 알겠니? 네, 뭐 이런 타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타원. 여기가 이제 루트 5고요.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로 움직이는 어떤 P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점 P가 하나 있습니다. P가 하나 있는데 두 점 AP를 지나는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두 점. 이 원은 뭡니까? 중심이 0,3이고 반지름 길이 1이니까 1, 2, 3, 4 하면은 뭐 이런 원인 거예요. 이런 원. 네,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이 문제에서 A라고 나와 있죠. 0,4. 0,4. 그 다음에 P. 그래서 요거 두 개 연결을 해서 그게 이 원과 만난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인 요 점. 이 점을 Q라고 할 때 Q의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P가 이 타원 한 바퀴를 뺑글어 도는 거예요. 그러면 P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그럼 그때 얻어지는 요 원과의 교점인 Q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그때 이 빨간색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점 Q가 가장 오른쪽 위로 갈 때는 P가 과연 뭐 할 때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뭐 할 때인가? 떠오릅니까? 뭐 할 때? 그렇죠. 네. 접점에 P가 있으면 그때가 이 Q가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고요. 이거와 더 이쪽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쪽을 접할 때 이때가 P가 될 때입니다. 그럼 그때 Q가 돼서 그럼 Q 자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는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시면 되냐면 접점을 알거나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곡선바퀴 한 점이 0,4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요 타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 한번 세워볼까요?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5m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지나냐면은 0,4를 지나므로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양변 제곱하게 되면 16은 5m제곱 플러스 1이고 넘겨 나누면 m의 제곱이 3이 돼서 m은 뿔마 루트 3.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타원상에 접하면서 이 점 지난 접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 하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루트 3인 경우. 알겠습니까? 그럼 이로써 뭐를 알 수 있냐? 이 각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얼마입니까? 60도. 이 각도를 알 수 있는 거죠. 60도. 이 각도를 알 수 있는 거죠. 60도. 그러면은 우리는 이 호의 길이 구하려면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은 이 각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동일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과 중심각은 원주각이 중심각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각이 60도니까 중심각은 120도가 되어서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호의 길이 L은 R세타에 의해서 반지름은 1이고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죠. 이게 수능 기준으로 3점짜리 문제였는데 이제 과거 수능이 좀 어려웠던 시절 3점이라서 현재 여러분 교육과정상 수능 기준으로는 4점 수준의 굉장히 알찬 문제입니다. 접선을 활용하지만 접선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접선을 찾고 그러면서 정의도 해석을 하고 마지막 중심과 원주가 기하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단원 타원 관련된 문항을 같이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쌍곡선을 배우는데 1, 2단원 수화를 잘했다는 수험생들은 분명히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